안녕하세요. 눈숑눈숑 역사탐방의 눈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자 장수는 왜 미쳤을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제목을 뭘로 정할지 엄청 고민하다가 두 편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복수를 한 미친 모자 장수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올 10월 6일은 서양에서는 매드 해터, 미친 모자 장수의 날이에요. 이날 사람들은 평소에 쓰고 다니지 못할 희한한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는 하죠. 저는 소심한 관종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날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들 희한한 모자를 쓰는 날이라면 저도 신기한 모자를 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미친 모자 장수의 날이 있을 정도로 루이스 캐롤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865년에 출간된 뒤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매드 해터, 미친 모자 장수라고 주로 불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책에선 매드 해터가 아니라 그냥 해터, 모자 장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앨리스랑 다른 애들이 미쳤다 라는 뜻의 매드라고 하면서 매드 해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선 왜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는 미친 걸까요? 모자 장수를 보면 탑햇이라고 부르는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500년대 유럽에서는 카포탱이라고 하는 모자가 유행했습니다. 이 모자는 보시다시피 챙이 넓고 높이가 높은데 대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았고 특히 청교도 신자들이 매우 좋아해서 유명해졌죠. 오늘날에도 카포탱은 청교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카포탱에 버클이 있는 건 19세기에나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1700년대가 되었습니다. 1797년 1월 15일 존 헤더링턴이라는 바느질 도구 판매상이 기존 모자보다 높이를 높이고 재질을 실크로 덧댄 탑햇을 처음으로 발명해서 쓰고 나갔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머리에 쓰고 나온 모자의 생김새가 너무 괴상해서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다 기절했고 남자들은 경악해서 야유했으며 개들은 낑낑거리고 그를 구경하려는 군중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심부름 가던 아이는 구경꾼들에게 밟혀서 팔이 부러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아니 고작 모자 하나 때문에요? 그렇게 그는 공공장소에 머리에 커다랗고 번쩍이는 물건을 쓰고 나와 겁 많은 대중을 놀라게 하여 평화를 깨트린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5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탑햇을 불법화하는 법이 통과되었죠. 이 이야기는 탑햇의 발명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세상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놀라운 생김새였는지 실크로 덧댄 모자는 바로 유행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1820년대에나 유행하기 시작해 1850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쓰면서 순식간에 신사의 상징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빅토리아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모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쓰면서 대유행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탑햇을 비롯하여 당시 모자는 대부분 펠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존 헤더링턴이 모자를 실크로 만들었듯 실크 탑햇도 많이 쓰기는 했지만 비버 펠트로 만든 모자는 방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호하는 남성이 많았죠. 게다가 비버 가죽으로 만든 코트도 유행했기 때문에 1900년이 되었을 때는 미대륙에서 비버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펠트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버나 토끼 같은 동물의 털만을 가죽에서 벗겨내어 단단하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로팅이라고 하는 수은 용액을 사용하여 털을 벗겨냈죠. 캐로팅, 당근 작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용액을 쓴 펠트는 가장자리가 마르면 주황색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털을 벗겨내는데 왜 수은을 쓰게 되었을까요? 모자 업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터키에서는 낙타 털을 펠트 재료로 사용했는데 낙타 소변으로 적시면 더 빠르게 펠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항상 낙타의 소변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전수받은 프랑스에서는 제작자들이 자기 소변을 썼죠. 작업장 냄새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와중에 한 장인은 항상 결과물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 그의 물건만 좋은가 싶어서 보니 매독에 걸려있던 그 장인은 당시 방식대로 매독을 수은 용액으로 치료 중이었고 수은과 소변이 섞이니 매우 효과가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매독 치료에 딱히 효과가 좋지는 못했겠지만 펠트를 만들기에는 좋았던 거죠. 그 뒤로 수은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너도 나도 수은 용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은이 몸에 좋은 물질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독 약으로까지 쓴 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꽉 막힌 공간에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수은을 문지르고 바르며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은 중독으로 인해 모자 장인들 특유의 병이 생겼죠. 수은 중독이 일어나면 생기는 증상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치아, 손발톱 빠짐, 근육 경련, 침 흘림, 발음 부정확, 집중 어려움, 내성적이 됨, 우울함, 자살 충동, 불면증, 기억 상실, 짜증이 심해짐, 피곤함, 환각, 피부색 변함, 심장박동 빨라짐, 두드러기, 신장 문제, 손떨림, 급작하고 격한 분노, 자신감 잃음, 온몸이 떨림 등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영국에서는 미치거나 기묘한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모자장수처럼 미쳤다라고 하는 수거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말은 1837년에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거의 30년이 지난 1865년에 출간되었으니 앨리스와 상관없이 모자장수는 미쳤던 거죠. 그 외에 손을 덜덜 떨거나 온몸이 떨리는 걸 두고 모자장수의 떨림이나 댄버리 떨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댄버리가 1800년대의 모자 제조의 수도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자 장인이 가득했던 이 마을에서 한때는 한 해에 500만 개의 모자를 만들었죠. 당시 주민들의 대다수가 손을 떨고 우울증을 겪는 등 수은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수은을 쓰는 건 계속되어 미국에서는 1940년대가 되어서야 금지되었습니다. 2010년의 영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모자 장수는 이러한 수은 중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자 장수 역할을 맡았던 조니 뎁에 의하면 모자 장수는 매우 중독되었던 것 같다. 수은이 그의 신경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머리카락과 손톱, 눈에서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은 용액을 써서 펠트를 만드는 걸 캐로팅, 당근 작업이라고 한 걸 생각하면 왜 조니 뎁의 모자 장수가 머리카락부터 눈썹, 손끝까지 주황색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가 하면 비록 수은 중독으로 인해 모자 장수들이 미쳤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루이스 캐롤이 매드헤터를 만든 건 이 일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83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헤터는 수은 중독의 증상을 그닥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목소리도 크고 활발하죠.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수은 중독 증상과는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은 중독인 다수의 모자 장수가 아니라 루이스 캐롤이 알고 지냈을 수 있는 다른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캐롤이 알고 지냈을 수도 있다는 테오필러스 카터는 옥스퍼드 출신의 가구 장수이자 발명가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탑햇을 쓰고 다녔고 희한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자 장수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는 알람 시계도 발명했다고 하는데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을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대야로 던져버리는 침대였죠. 비록 1851년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대박람회에 발표된 두 종의 비슷한 발명품 모두 그와는 상관없었지만 왜인지 이 침대는 카터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자 장수가 항상 시간을 신경 쓰는 이유일 수 있겠네요. 카터의 사진과 원작의 일러스트 속 모자 장수가 닮았다고들 하는데 어떠세요? 닮은 것 같으신가요? 캐롤은 수은 중독인 모자 장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수은 중독인 모자 장수의 이야기 때문에 등장한 수거로 인해 모자 장수라는 별명이 생긴 가구 장수를 보고 영감을 얻었을까요? 어찌되었든 수은 중독인 모자 장수의 이야기가 매드헤터에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죠? 왜 모자 장수가 미쳤는지를 알아보았으니 다음 편에서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복수를 한 미친 모자 장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